자, 다음은 탁구 라켓 글립, 즉 잡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은 뭐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뭐 라켓볼, 뭐 골프, 야구 이런 운동들은 그 도구를 잡는 방법을 글립이라고 보통 합니다. 글립. 근데 이 탁구는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글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켓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불편해지고 어디가 편해지고 어디가 편해지고 어디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잡는 법을 저는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저희 성남시 장애인 실업 탁구 선수들의 2명이 있는데 이 두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실제로 글립을 사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게임을 하고 연습을 하는지 한번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표준적인 겁니다. 이 라켓은 말 그대로 세이크 핸드예요. 세이크 핸드가 뭐예요? 영어 악수하다는 말이에요. 악수. 이 상대방 손잡이가 상대방 손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잡는 거예요. 단 이 라켓이 빙글빙글 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뒷면을 막아주고 앞에 엄지손가락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 분이 있어요. 뭐 누가 뭐라 그럴 일은 아니지만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포핸드를 칠 때 이 뒤에 뒷손가락이 뒷면을 지탱을 해주니까 볼이 강해진다는 게 있어요. 단 갑작스럽게 볼이 왔을 때, 백쪽으로 볼이 왔을 때 라켓을 뒤집으면서 손가락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올리고 있으면 요 좁은 공간에 볼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글립을 많이는 아니지만 썼던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재영이라고 탁구 선수 감독의 부인이죠. 자오지민이라고 세계 1등까지 했던 여자 중국 탁구 선수죠. 그 선수의 글립이 이런 식이었어요. 해서 포핸드를 칠 때 굉장히 강하게 볼을 쳐가지고 아주 글립이 약간 희한하면서도 볼을 굉장히 잘 쳤던 선수가 그 안재영 선수의 부인인 자오지민이 글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올려서 글립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볼이 워낙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볼의 세기도 그렇고, 일단은 세기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고, 세기는 고무의 두께나 팔의 근력으로 커버를 하면 되니까 요새는 거의 뒷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서 가지런히 모아주는 형태로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앞인데, 앞에도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드는 사람도 있고, 이걸 빼잡아가지고 얘를 완전히 이렇게 꽉 껴잡는 사람도 있고,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쓸어 내리는 사람도 있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로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느낌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이 엄지손가락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손이 큰 유럽 애들, 독일, 이런 스웨덴, 이런 쪽의 애들은 손이 커가지고 이렇게 잡지를 않고,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은 이 손잡이가 일자로 생긴 ST 형자의 글립을 많이 쓰게 되죠. 여기가 두툼하게 느껴지게끔 해가지고 약간 빼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냥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이 커가지고 잡는 느낌을 꽉 잡아가지고 휘두르면은 훨씬 볼이 강해지겠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서양 애들이 골격이 크니까 어깨 힘도 당연히 크고 해서 자기네 몸에 맞는 글립을 지네들이 만드는 거지,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주로 유럽 쪽에서 힘 있는 골격이 큰 사람들이 약간 빼잡아가지고 이렇게 글립을 약간 놀려가면서 칩니다. 놀린다는 말이 글립을 약간 이렇게 변형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동남아권 손이 작고 이런 사람들은 플로어, 치마, 요게 FL이라고 해요. 요런 식의 라켓의 손잡이를 FL, 플로어의 약자. 예. 그래서 요런 라켓의 모양을 많이 잡는데, 요거는 아까 유럽 선수들 같이 이렇게 빼잡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요 양옆이 요 살이 닿을 정도로 닿고, 중요한 거는 이 엄지손가락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가운데에 요 쏙 들어가는 마크 정도를 이렇게 지문 쪽으로 살짝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엄지손가락의 이 옆쪽으로 면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지문 쪽으로 눌러서 볼을 라켓을 감듯이 잡아주면은 제일 표준적인. 그래서 요즘 중국 선수들은 추세는 아니지만 약간 백핸드 글립이라 그래서 포핸드로 딱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는 형상을 많이들 선호를 해요. 왜? 포핸드보다는 백핸드에서 모든 게임이 웬만한 게 다 시작이 되고 여기서 코스가 나눠지고 해서 포핸드는 결정구나 힘겨루기 같은 큰 기술을 사용할 때 쓰고, 리시브나 디펜스나 코스 조절하는 그런 동작에 있어서는 백핸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중국 선수들이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백핸드 위주의 글립을 요새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롱, 판첸통 뭐 이런 중국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다 포핸드 글립 같이 약간 엄지손가락 쪽으로 글립이 이렇게 몰려있는 글립을 쓰지 않고 약간 두 번째 손가락 쪽, 이 검지 쪽으로 약간 몰려서 그냥 앞에서 보면은 라켓이 약간 이렇게 굽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얘가 나풀나풀 거리면서 볼을 휘둘렀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힘으로 볼을 칠 수 있게끔 그런 글립들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이게 이제 보통 민나바 쓰는 라켓 글립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인 탁구에 와가지고 유난히 많이 쓰는 라바가 있죠. 이 페인트 라바라는 건데, 이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상회전 볼을 줬을 때 이걸로 치면 카트볼이 간다고, 거꾸로 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라바는 상대방이 회전볼을 넣었을 때 그 회전이 이 라바에 맞으면은 영향이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회전 드라이브를 상대방이 걸어서 볼이 이렇게 상회전 먹고 오면 얘가 맞으면은 보통은 민나바는 이렇게 위로 회전이 먹었으니까 공이 위로 튀어나가는 성질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라바는 위로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로 회전이 먹어가지고 얘가 맞으면 위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맞고도 똑같은 방향을 유지해서 상대방한테는 커트로 돌아간다는 그 자기가 친 회전력의 방향을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라바가 상회전 볼을 치면은 카트로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라바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라바라고 표현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상회전이 상대방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볼의 회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이렇게 회전이 먹어서 오면 얘가 막았을 때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카트가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먹인 회전력에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그
이질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이 라바의 근본적인 볼의 방향을 알면은 사실은 다루기는 쉬워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거의 안 쓰는 라바지만, 수비 선수라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지만 뭐 주세요, 뭐 이런 선수들이 이런 볼을 받기 위해서 이런 라바를 쓰지만, 이런 공격 스폰지가 없는 공격적인 이질 라바를 쓰는 거는 장애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99% 장애인 선수들밖에 이 라바를 쓰지 않아요. 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력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펜스는 용해할지 몰라도 상대방이 마음 먹고 진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대면은 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디펜스를 대야 된다는 그 핸디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돼가지고 볼이 좀 떠가면은 그냥 실점으로 내가 이어지는 그 단점 때문에 진짜 장애인 선수들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이질 라바도 잘 안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은 장애인이면서도 앞뒤 민라바 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톱 랭커들 중에서는. 그런 점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당장 바꾸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라바가 어떤 회전력을 이 라바로 치면은 어떻게 나한테 작용이 돼서 돌아오는지 근본적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커트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꾸로 돌아오고 있는데 얘가 페인트로 됐어요. 그러면은 민라바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밑으로 가야 되는데, 페인트는 거꾸로 돌고 있는데 얘가 맞으면은 그냥 거꾸로 돈 채로 가기 때문에 민볼이 상회전볼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볼의 구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온 성질의 공의 회전의 그 방향을 변화를 시키지 않고 다시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갔던 회전력이 나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것 뿐이지, 얘가 라바가 그 볼의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페인트 라바를 상대가 누군가하고 연습할 때 페인트 라바를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글립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했고, 여기 성남시 장애인 탁구 선수들이, 실업 선수들이 글립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잡고 하는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실업 선수인 유지우 선수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렇게 글립을 잡고 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앞쪽 면도 좀 보여주시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글립 중에 백글립이라 그래서 약간 가운데보다는 약간 검지 쪽으로 약간 몰려서 포핸드 치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생기지만 백치기에는 훨씬 유리한 그 백글립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유형이 백글립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유사한 글립이죠. 엄지손가락은 앞에 지금 보듯이 저렇게 가운데로 약간, 이것도 약간 옆면보다는 약간 앞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물론 이제 페인트 될 때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되니까 얘가 누르질 못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민라바였다면은 옆면보다는 지문 쪽으로 이렇게 대서 글립을 잡아주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립 잡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 이제 포핸드를 직접 우리 실업 선수인 문성일 선수하고 쳐볼 건데, 제가 장애인 탁구 접해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반 비장애인 탁구하고는 약간 타이밍상이나 스윙에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움직임의 폭이 좁다 보니까
박자를 좀 빨리 잡는다는 느낌과 스윙이 비장애인들보다는 훨씬 간결하고 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느낌은 그만큼 빠른 박자로 쳐서 상대방이 빠르게 공을 보내서 내가 이길 확률도 높아지지만 그 상대방이 그 빠른 박자로 빨리 가는 볼을 받아넘겼을 때 그 위험성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더 이 비장애인 탁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 몇 개 한번 쳐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성현 선수 치는 거 보셨듯이 뒷스윙이 거의 없어요. 단 이 팔을 지탱하고 있는 축인 어깨만 이렇게 살짝 빠진다는 느낌만 있지 이 라켓 자체가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비장애인들은 제가 이제 한번 포인트를 쳐보겠지만 제가 표준은 아니지만 제가 치는 거 잠깐 보시면은 약간 문성현 선수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포핸드를 칠 때는 약간 어깨도 빠지지만 약간 허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휠체어에 있다는 악조건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이 허리 자체는 많이 돌아가지를 않고 어깨가 조금 빠진다는 선에서 공하구의 거리나 타이밍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훨씬 비장애인 탁구보다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왜? 조건이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제약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안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도구를 이용하는 것 중에 운동들은 이 공 때려야 될 물건과 때릴 물건이 맞닿는 순간을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이 임팩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들 탁구 치든 배드민턴 치든 골프 치든 힘 빼라 그러는데 힘 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글립을 이러고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이러고 어떻게 라켓을 휘두르겠습니까? 이러고 힘은 뺐죠. 대신에 힘을 빼낸다고 이러고 탁구를 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얘가 맞는 순간에 이렇게 벌어지고 뒤집어지고 꼬라박고 하면은 얘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첫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고 둘째로 휘둘렀다가 이거 휙 빠져나갈 위험도 있어요. 힘을 뺀다는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힘을 뺀다는 거는 라켓을 잡는 만큼 잡고 이 라켓을 잡은 곳에 힘을 빼라는 게 아니고 라켓을 잡은 팔을 지탱을 해주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깨 팔꿈치인데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니까는 스윙이 이렇게 들리고 팔을 휘두를 때 힘이 여기 몰려야 되는데 여기 몰리니까 이렇게 밀어치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치는. 당연히 탁구는 히트 타격이 돼야지 이렇게 밀어쳐가지고는 볼의 세기가 당연히 세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쉽게 생각해서 라켓이 가볍게 잘 돌 때 볼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을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휘두른다는 느낌만
간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알면 포핸드 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포핸드에 이어서 백, 쇼트의 뭐 디펜스, 쇼트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백 쪽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 백, 쇼 기술에는 상대방의 친 볼을 막는 디펜스 기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목을 짧게 끊어서 치는 백 어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탁구 선수들의 꿈의 로망이라고 하는 백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할 줄 아는 여성 선수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남시 실업 선수 중에 윤지유 선수가 거의 백 기술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고, 저 세계적인 선수도 지금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리겠죠. 이제 열리면은 거기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선수니까 백 기술 앞면은 페인트 이지를 쓰기 때문에 백 기술할 때 모델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 기술을 할 때 저 선수의 모든 기술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미는 거, 쇼트는 기본적으로 미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미는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볼을 랠리를 위한 푸시, 미는 역할만 한 거예요. 팔꿈치만 거의 손목은 거의 쓰이지 않고 상대방이 볼을 세게 때렸다든지 뭐 해서 디펜스를 할 경우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역할만 한 거예요. 이 밀어주는 역할이 잘 되고 손목에 나중에 이제 고급 기술로 들어가면은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백이 때려지는 경우도 있고 백 드라이브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밀어주는 동작이 원활하게 돼야 나중에 고급 기술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가볍게 이제 볼에 회전 넣는 동작을
우리 윤지유 선수가 보여줄 겁니다. 일단은 미는 거 조금만 더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볼에 회전을 집어넣는 동작을 한번 보실게요.